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제 채널 찾아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에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테슬람은 테슬라를 맹목적으로 믿는 투자자들을 약간 비꼬아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테슬라는 현재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산 미국 주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주식을 좋아하고 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도 그만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과 관련된 커뮤니티를 가면 무조건 테슬라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 종목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께서는 하도 사방팔방에서 테슬라 거리니까 피로감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빠는 까를 양산한다 그러죠. 그렇게 여기저기서 테슬라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 당연히 안티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안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구조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주식이라는 점입니다. 보시다시피 테슬라의 현재 순이익 대비 주가 비율은 1000배가 넘습니다. 이 말은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순이익으로 1000년을 벌어야지 주가에 도달한다는 말입니다. 매출 대비 주가도 14배가 넘고요. 자본 대비 주가도 40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주식을 평가하는 밸류에이션법에 근거하여 계산해보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현재 이 주식의 주가가 정당화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찬티만큼이나 안티가 생길 수밖에 없는 주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테슬라를 좋아하고 테슬라에 투자를 하는 사람과 테슬라를 싫어하고 테슬라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 나뉘어지는 중요한 분기점이 발생합니다. 그건 바로 현재를 중시하느냐 아니면 미래를 중시하느냐. 아까도 보았듯이 테슬라의 현재 주가는 기업의 현재 가치 대비 심각할 정도로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보다는 현재를 중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테슬라는 절대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기업이에요. 테슬라는 미래를 중요시하고 미래에 베팅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까도 보았듯이 2020년 10월 기준으로 현재 테슬라의 PER은 1000배가 넘습니다. 그런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표는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적인 예측치를 가져온 겁니다. 2020년 올해 1년이 모두 끝나고 나면 테슬라의 주당 순이익은 1.85달러가 되고요. 현재 주가 대비 PER은 200배 조금 넘는 정도로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아까 1000배가 넘는다고 했을 때만 해도 이건 도저히 밸류에이션을 할 생각조차 나지 않는데 200배 초반으로 내려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슬슬 밸류에이션의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죠. 내년 EPS는 평균적으로 3불 초반대를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PER은 130배 정도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후년이 되면 EPS는 5달러를 넘고요. PER은 80배 정도로 내려옵니다. 이제 드디어 100배 이하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80배도 여전히 고평가 아닌가요? 네, 보는 관점에 따라선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최고 우량주 중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는 아마존의 PER을 보시고 나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존의 현재 밸류에이션 표고요. 아마존의 현재 PER은 약 120배 정도입니다. 미국 시총 2위 기업이자 최고 우량주라고 평가받는 아마존의 PER이 무려 120배예요. 아마존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이죠. 물론 아직도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만은 그에 비해 테슬라는 아직 성장기조차 접어들지 못한 유아기 수준의 기업이에요. 이제 막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고 있는 기업이죠. 심지어 아직 온전한 회계년도 2020년 1년 기준으로는 아직도 흑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고 있는 기업입니다. 즉 이제 막 유아기 정도에 접어든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다면 아마존 같은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의 PER이 120배인데 테슬라의 PER이 80배라면 이거는 과연 고평가일까요? 저는 2022년 정도가 되면 테슬라가 이제 유아기를 지나서 성장기에 접어드는 단계라고 봅니다. 즉 그때부터 진짜 성장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PER은 그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저는 최소한 200배를 주어도 전혀 고평가가 아니라고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이 월가 애널리스트의 평균 EPS 산정도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턱도 없이 낮아요.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테슬라에 대한 컨센서스는 항상 미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미래로 가면 갈수록 실제 내는 수익과의 괴리는 더 심해질 거예요. 저는 2022년에 테슬라의 EPS가 여기 적힌 월가 애널리스트의 평균보다도 훨씬 높을 거라 생각을 하고 PER은 당연히 100배보다도 훨씬 많이 주어도 조금 더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주가는 지금의 몇 배일까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보다 훨씬 높은 주가가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현재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전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지만 현재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면 사실 이렇게 듣고 나서도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 그런 분들은 현재를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숫자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런 분들의 성향입니다.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각종 커뮤니티에서 바로 이런 두 그룹, 미래에 투자하는 그룹과 현재에 투자하는 그룹 간의 싸움이 굉장히 잦고요. 서로 감정 소모하는 일이 많은데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테슬라 또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기타 다른 미래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혹시라도 언쟁이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절대로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말로 떠들어 봐야 그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사람들이 가솔린 차 버리고 전기차 타겠어? 다른 자동차 회사가 맘먹 가면 테슬라 하나 못 이길까? 테슬라가 배터리를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래의 가능성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쟁하지 마세요. 감정과 시간의 낭비입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의 숫자를 가져와서 테슬라는 이러해서 말도 안 되는 고평가야. 이렇게 따진다면 아 그러세요? 그 말도 맞는 것 같네요. 하고 넘기십시오. 절대로 언쟁하지 마세요. 무의미한 일입니다.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미 나뉘어져 있어요. 설명을 아무리 해준다고 해서 현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갑자기 미래를 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들어서 이해 못한 사람은 몇 번을 들어도 이해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니 나중에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도 그때 가서 그동안 안 된다고 했던 그 고집 때문에라도 계속 안 된다고 우길 겁니다. 인정하면 지는 게 되니까요. 테슬라를 비롯하여 미래에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나만 돈 잘 벌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굳이 그걸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로 인해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네,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여기까지고요. 뭐 더 이상 얘기하면 저도 잔소리가 되는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